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녹화를 하게 됐네요. 지난번에 나이스 평가 정보를 이 부분에서 반등이 예상되니까 말씀드렸죠. 목표가가 저 위에 있으니까. 그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 코스맥스하고 한국콜마 비교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주가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네요. 한국콜마는 더 많이 올라갔죠. 한국콜마가 그때 가격이 좀 더 저평가돼가지고 한 40% 정도의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딱 그 이후 딱 40% 찍었네요. 증권가는 11만 원까지 보고 있는데 그건 거기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한 8만 8천 원 정도 찍었으면 여기서 아마 공방전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오늘은 TNL이라는 종목을 좀 갖고 왔어요. TNL이 아직 1분기 실적이 발표가 안 됐습니다. 오늘 지금 녹화하는 날짜가 5월 13일이고요. 1분기 실적 발표 마감일이 5월 15일이거든요. 그래서 14일 날 혹은 15일 날 실적이 발표가 될 거예요. 근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한 2배 정도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방송을 빨리 보신 분들은 실적 발표가 되기 전에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TNL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TNL은 제 과거에도 좋은 추억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매도했던 종목 힌트계좌 수익률을 좀, 이게 모의계좌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을 좀 관리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TNL 80% 수익을 한번 냈고요. 그리고 또 한 번 냈어요. TNL 여기 72%의 수익을 냈네요. 올해도 한 50% 이상의 수익을 낼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NL 1분기 최대 실적,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이 기업은 여드름 패치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고 좀 트러블 패치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얼굴에다가 반창고를 붙이는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없었죠. 우리나라가 이제 피부과나 성형외과가 좀 이제 시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술을 받은 사람 혹은 이제 여드름 같은 거 시술을 받았던 이제 청소년들 그 여드름을 짜거나 아니면은 뭐 보톡스를 맞거나 필러를 맞거나 그러면 그 상처가 좀 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연고를 발라줬는데 최근에는 거기다가 이제 패치를 붙여줍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있었던 문화였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K-뷰티라고 해서 확산이 되고 있는데 2018년도였어요. 히어로 코스메틱이라는 미국 회사가 야 그것 좀 갖고 와봐 우리 좀 그것 좀 팔아볼게 그래가지고 아마존에 올렸는데 지금까지 부동의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없었던 문화였거든요. 얼굴에다가 뭔가를 붙인다는 게.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석권을 하기 시작했는데 더 중요한 거 2022년도 9월 달에 이 글로벌 소비재 기업입니다. C&D라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 유통망을 다 갖고 있는 기업인데 얘네가 그 히어로를 인수를 했어요. 근데 히어로는 온라인 마케팅을 했던 업체이기 때문에 미국의 아마존에만 거기다 올렸고 근데 얘들은 오프라인 매장까지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미국, 유럽, 아시아 쪽에. 그래서 이제 글로벌 쪽에 판매 채널을 좀 확대해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이제 성장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 지난해 하반기에 C&D가 공식적으로 뭐라고 발표했냐면은 얘네 이름이 이제 마이티 패치거든요. 이걸 40여 개국에 진출하겠다라고 발표했고 올 초에는 10여 개국 추가 진출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에 이제 수주가 이제 급등할 걸로 전망이 되고 실제 수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77%의 매출 비중을 갖고 있는 게 그거고요. 수출 비중이 77%죠. 네. 넘어가서 이게 아마존에 올라와 있는 마이티 패치라는 이름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이제 TNL이 공급하는 겁니다. 마이티 패치 이제 상위권에 보면은 마이티 패치, 마이티 패치, 마이티 패치, 마이티 패치. 그리고 이제 올리브영에서 하는 것도 TNL 쪽에서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몇 개 들어갔냐? 72개들이, 39개들이, 36개들이, 뭐 10개들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객의 선택폭을 좀 넓혔는데 이게 아마존은 일단 올라가게 된다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구매, 평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상위권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이 딱 볼 때 이 선 구매했던 사람들의 어떤 평가, 구매량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1위를 수성할 걸로 일단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넘어가서 중요한 거. 자, 재무 안정성 굉장히 우수합니다. 자, 여드름 패치를 좀 볼게요. 이게 지금 미국에 공급한 게 2018년도에 공급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연평균 55%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지금 성장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2023년도에 앞서 말씀드린 C&D 쪽에 공급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오프라인 쪽에 이제 그것이 이제 진열이 되면서 또 매출액이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얘네가 앞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겠지만은 유럽 등 아시아 포함한 것 같아요. 40개국 플러스 10개국에 더 진출한다니까 이 효과가 20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니들 패치도 이것은 고마진 제품이거든요. 이게 아마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자리를 매김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미세한 바늘층이 있는 패치예요. 그러니까 어떤 패치하고 주사하고 결합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쓰고 있냐면은 지금 피부 미용 쪽에 쓰이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마스크팩을 하게 된다면 이게 피부는 각질층이라는 게 있잖아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각질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위에 마스크팩을 하면은 약물 전달 효과가 좀 떨어져요. 근데 이제 이 바늘층이 이제 결합이 돼 있으면은 각질층을 뚫고 피부에 이제 온전하게 약물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효과가 좀 있죠. 그래서 이게 고마진 제품인데 이게 지금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요. 2022년도에 첫 출시를 했는데 굉장히 높죠. 이것도 이제 차세대 성장 동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코스메틱용이지만은 앞으로는 이제 의료용으로 확장될 전망입니다. 이게 유럽에 관련된 기업을 그 법인을 차리고 유럽에 있는 제약회사하고 같이 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아무튼 뭐 앞으로 성장 동력도 있다. 넘어가세요. 지난해 실적을 볼게요. 자,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애들이 계절적 특성이 있는데 보통 이 여름철 자외선이 가장 큰 이슈잖아요. 그래서 피부 시술을 받거나 어떻게 했거나 그러면은 이제 자외선이 문제인데, 그러면 실제 가장 많이 팔릴 때가 이제 여름이에요. 여름인데 그 전에 이제 발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TNL은 그 2분기 때가 성수기입니다. 2분기 때. 요거 좀 기억해 두세요. 2분기 때가 성수기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네. 아무튼 연간 실적 이렇게 올라갔고요. 영업이익률 보세요. 아니, 얼굴에 붙이는 반창고가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아요. 이게 사실 원가가 그렇게 높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단 한 두세 겹을, 한 두 겹인가 세 겹인가를 그냥 붙인 뒤에 그냥 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조 공정도 굉장히 단순하고 원가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근데 판가는 굉장히 높게 이제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영업이익률이 무려 이렇게나 됩니다. 굉장히 높죠. 지난해 실적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지난해 고성장을 했습니다. 매출액은 51%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85%, 순이익도 69%가 증가를 했어요. 올해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는데 그건 근거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미국 아마존을 중심으로 하고 또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 이제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게 가정 상비약으로 일단 포함이 되어 있어요. 보통 우리가 가정에 상비약이라고 하는 것은 반창고라는 게 있고, 그리고 뭐 소화제라든지 혹은 해열제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피부 같은 경우 이제 얼굴에 여드름 나는 게 뭐 청소년만 나는 게 아니고 성인들도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 상비약에 들어가 있는데 미국 가정 내 침투율이 10% 미만밖에 안 돼요. 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력이 크게 있고, 지금 미국의 오프라인 쪽 매장에 지금 진출한 게 CVS, 타겟, 월마트, 울타뷰티 뭐 이런 데 들어가 있지만은 전체 매장에 다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아까 C&D라는 데 있잖아요. 얘들이 오프라인 유통망이 있는데 20% 미만밖에 침투가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얘네가 유럽에 이제 진출을 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유럽 40개국의 진출에 이어서 10개국 추가. 아마 이게 아시아까지 포함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미국에 진출을 했을 때 처음에 이게 실적이 증가하지 않았어요, 별로. 왜냐면은 생소한 거거든요. 아마존에 올렸는데 사람들이 이게 뭐지? 이제 이런 거예요. 얼굴에다가 반창고를 붙이는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허나 3년 이후에 그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럽에 진출한 게 2023년도에 유럽 오프라인 매장에다가 이제 진열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효과가 언제 나올까? 그래서 그 주식 담당자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미국처럼 3년이나 걸리진 않을 것 같다. 왜냐면은 유럽에서도 이미 이 마이티 배치라는 부분에 있어서 인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3년까지는 아니고 2년 정도 되면은 실적이 반영될 것 같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2025년도 올해죠. 올해. 그 지난해 이렇게 올라간 거는 미국 오프라인 매장이고요. 유럽 쪽에서는 2025년도부터 점진적인 효과가 나올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성장이 더 남아있다는 얘기죠. 자, 이거 넘어가고요. 주문량이 증가하니까 애들이 생산 능력을 계속적으로 넓히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자, 이거 볼게요. 1분기 실적이 좋아진다는 근거, 명확한 근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얘네는 3개월 단위로 3개월 주기로 주문을 미리 선주문을 받아요. 그래서 이게 4분기 때 갑자기 수주가 폭발을 했어요. 그 전년도 4분기하고 그 작년도 4분기하고 수주 잔고가 무려 88%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3개월 전에 주문하기 때문에 결국은 1분기 때 이게 실적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그래서 그 1분기 때 볼게요. 그러면은 최근에 얘네가 이제 공장이 안성에 있거든요. 안성에 있는 그 공장에 이 창상 피복제라는 이 제품에 대해서 관세청 수출 데이터를 제가 가져와서 그래프로 그렸습니다. 네, 한 땀 한 땀 가져와가지고 제가 그래프로 직접 그린 거예요. 올해 1월달과 2월달에 수출했던 금액이 지난해 그 전년도 그 작년도 1월달과 2월달 데이터하고 올해 1월달과 2월달 이거 키높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수주 잔고가 증가한 것이 1분기 때 매출로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수출 데이터를 한번 올해 거를 보니까 1, 2월달 수출 금액이 어마무시하게 높아졌잖아요. 아직 3월달 건 아직 안 나와가지고 기재를 안 했는데 물론 이제 안성에 있는 이 창상 피복제 공장이 TNL만 있는 건 아니지만은 안성 쪽의 전체 물량의 70%를 TNL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70% 정도 물량은 TNL 거란 얘기죠.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는 것이 확인 사살이 됐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좀 있어요. 아까 얘기할 때 2분기가 성수기라고 그랬잖아요. 2분기가. 지금 수주잔고 증가는요. 1분기 때, 그러니까 지난해 1분기를 비교했을 때 1분기 때를 위한 수주잔고가 저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작 성수기는 2분기잖아요. 그럼 앞으로 1분기 실적이 나오면은 1분기 이후에 2분기 실적 성장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관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뭐 상호 관세 뭐 어쩌고저쩌고 관세 그래 한 25% 정도 매기잖아요. 그런데 그 관세가 붙어지게 된다면 그 소비자들이 가격 저항력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고가 제품들. 가령 단가가 1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이 12만 5천 원이 되고 100만 원이다. 그럼 125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는 약간 소비 둔화가 일어납니다. 비싸니까. 근데 이건 가격 저항력이 없는 게 이 반창고 이거 하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그 투명한 반창고를 얼굴에다 붙이는데 이게 하나당 0.3달러밖에 안 돼요. 이게.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32,000불이고 미국은 8만 달러거든요. 그럼 미국 사람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개당 몇백 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몇백 원밖에 안 하는 거에다가 25% 관세가 붙인다 하더라도 사람이 안 살까요? 더구나 이거는
얼굴이 상처가 나가지고 그 자외선 받으면은 그 위험하잖아요. 여러분들이라면 안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이소에 1,000원짜리 제품이 1,250원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안 사실 겁니까? 더구나 이제 필수 소비재라는 거, 더구나 이제 피부에 들어가는 건데 내 피부가 더 소중하지 그까지 25%의 관세가 더 중요할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가격이 이렇게 헐값인 것들, 가격이 아주 낮은 것들은요, 관세 영향 거의 안 받습니다. 이런 부분.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될까? 저는 이제 그때 한 요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업계에서 전망치는 엄청나게 높게 나왔습니다. 1분기 때 매출액이 지금 아직 발표가 안 됐죠. 97%가 증가하고요. 좀 크게 볼까요? 1분기 여기가 그 전년도 1분기와 비교했을 때 97%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136%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게. 그리고 2분기가 성수기라고 그랬잖아요. 2분기 때도 전년 대비 성장이 그쵸 20%대의 성장이 나올 것이다. 이건 뭐 실적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수주잔고를 보고 나서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당장 1분기 실적이 굉장히 크게 뭐 최소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평균 한 2배 정도는 오를 수 있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증시 자금의 흐름이 지금 가장 큰 데가 우리나라 이제 섹터로 봤을 때 반도체 쪽하고 이제 자동차 쪽이 있잖아요. 근데 그쪽이 지금 수출 관세 때문에 지금 앞으로 전망치가 좀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자금 이동이 안 되고 그동안 많이 쉰 소비재 쪽으로 좀 많이 이동해요. 그러니까 개별주 쪽으로 많이 이동하는 흐름이 지금 현재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TNL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일회성으로 소모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소비재 쪽이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에 대한 안정성도 높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적 발표가 됐는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거의 2배 이상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주가도 거기에 좀 뭐 반응을 좀 하겠죠.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보셔도 되겠지만은 단기적으로 보셨을 때 단기적으로 실적 발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5월 13일인 지금 현재 제가 오후에 지금 녹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장 마감 이후 내일인 5월 14일 혹은 5월 15일 이전에는 실적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실적이 나오기 전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미리 사셔서 뭐 단기가 됐던 중장기가 됐던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좀 어떨까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증권가의 전망치는 이렇게 오를 것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건 뭐 뜯어봐야 알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당장은 올해 안에 올해가 지금 뭐 6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쵸? 6개월, 7개월 이 정도 남았는데 그 안에 적정 주가는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10만 원 좀 넘을 것 같고 상승률은 지금 사게 된다면 48%가 있는데 아무튼 간에 요거는 이제 2분기 때 이제 실적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1분기 실적 발표한 거 가지고 단기적으로 접근하셔도 괜찮은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 남깁니다. 다음에도 좋은 종목이 있으면은 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